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머스크 비밀 아이부터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자녀들을 군단이라고 부르게 되면서 문자 그대로 인류 번식을 시행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 보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내용들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네,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단독 보도로 알려진 것인데 이제 보수 성향의 이제 인플루언서죠. 애슐리 이제 세인트 클레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아이를 아버지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친자 확인을 요청을 했고 99.9% 이제 아버지임을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감추기 위해서 머스크가 다양한 방법을 썼다라고 이제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이 보도가 나왔었고요. 머스크의 오랜 측근이자 이제 자레드 버첼이라는 중재자가 이 일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었고요. 머스크 측은 이 초기에 아이에 대한 친자 확인을 회피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공식적인 합의와 비밀 유지 계약을 제시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 유지 계약으로 어떤 걸 제시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클레어는 1,500만 달러를 일시금으로 주겠다는 것과 함께 월 10만 달러의 양육비를 제한했다고 했습니다. 그럼과 더불어 공개 발언을 금지할 것과 함께 머스크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도 금지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생증명서에 이름을 미기재할 것,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서 어떤 것도 얘기하지 말아달라는 것과 아이의 출생에 대해서도 이제 말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라는 것에 대한 걸 이제 동의하라고 이제 강요를 했었고요. 세인트 클레어는 여기에 대해서 아이가 비밀처럼 느껴지는 걸까봐 이제 거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음 달부터 월 10만 달러 주는 금액을 4만 달러, 2만 달러 이렇게 줄였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스크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왜 이렇게 했냐라는 주장에 대해서 머스크는 원래 이제 출산 프로젝트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서 최소 4명에서 여성과 함께 14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의 이제 감소에 대한 건 요 철학과 많이 맞물려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고지능 인류 보존을 위해서 이제 자녀를 많이 두는 걸 사명감으로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여성들에겐 아이를 낳기를 제한하거나 정자 기증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본 여성에게도 정자를 기증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런 풍문도 있고요. 사실은 자레드 버첼이라고 이번에 나섰던 이 인물은 머스크가 자녀를 둔 여성들과 함께 금전 법률 협상을 전담하는 중개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는 머스크가 이제 자녀들과 일부 여성들을 위한 출산 레지던스 컴파운드라는 회사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구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람스라고 이제 뮤지션이 있습니다. 이런 분하고 또 이제 지본 질리스라고 이제 뉴럴링크라고 이제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간부와도 약간 이런 방식의 어떤 계약이 있지 않나라는 의심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도를 했었고요.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나자 이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파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단순한 사생활 이슈가 아니라 머스크의 정치적 역할이라든가 트럼프 캠프에 이제 맞물리면서 트럼프는 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류는 출산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라는 약간 강박관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면서 트럼프가 지금까지 해왔던 공공 정책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윤리적 질문까지 맞물리면서 과연 이게 이런 행동들이 옳은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출산 여성에게 최대 1,500만 달러 그리고 월 10만 달러 지원에 대해서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도 궁금하고요. 이런 사실이 일단 외부로 알려진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는 어떤 파장을 좀 겪게 될까요? 이게 여러 가지 좀 계약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제 어제 기사가 나서 좀 들여다봤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계약적인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비밀 유지 계약서가 좀 강제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일 수 있는 건 이제 민사상에 서로 이제 여성 간에 이제 합의적인 문제가 좀 있지만 문제 소지가 있는 영역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뭐 이제 머스크가 자신의 명예보호만을 위해서 불리한 조건을 이제 강요했다는 점이라든가 아동에 대해서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점들은 약간 이제 아동의 어쨌든 향후에 이제 권익 침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가족법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동의 권리라든가 친자 확인이라든가 양육권 같은 이런 문제들은 좀 예민한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친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양육 이행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거부하라 하거나 법변에 대해서 이제 법률 불이행을 할 경우에 이게 이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이제 이게 사실은 지금 이제 도지부의 어쨌든 수장인데 이분이 노동이나 사회의 여성 권리 관점에서 전혀 이런 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물론 자신이 여러 가지 철학적인 게 있겠지만 사실 사회적인 이런 거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머스크가 여성에게 제안을
경우에 수익 창출이 줄어들었다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경제적 보복의 수단으로 이런 걸 활용했다는 부분 상당히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직장 내 성희롱과 가까운 약간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거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출산 과정에서 약간 의료행위 간섭 같은 것들이 약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여성의 신체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들이 있었다면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게 약간 권력의 비대칭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권력자 아닙니까? 권력자인데 이런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여성에게 침묵을 강요했다는 건 상당히 좀 약간 어쩐 충격이 아닌가. 평소에는 자신이 약간 리버럴하면서 약간 어떤 실리콘밸리의 약간 아이콘처럼 자유로운 어떤 이상형인 것처럼 행동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약간 이런 약간 그런 약간 어떤 합의도 하지 않고 구조에 강제를 하는 약간 이런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적인 어떤 생식 활동을 공적으로 전략했다는 게 약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개 민간인이 국가 정책 수재 문제를 사생활의 어떤 설계 방식으로 하는 어떤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정보 약간 X를 통해서 여성들을 모집을 했어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은 범죄단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공인이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왜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머스크가 거부를 하냐는 생각이 좀 들어보면, 이게 이제 기존 질서나 제도에 대해서 본인이 상당히 불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머스크는 늘 어쨌든 기존 체제나 인류 생존에 대해서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약간 메시아 증후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설계하거나 실행하는 삶을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게 어쨌든 모범적인 게 아닌가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의 어떤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런 것들이 또 한번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생물학적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집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어떤 많은 것들을 해왔는데 인류는 멸망하고 멸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고지능 유전자만이 문명을 지킨다는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자신이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일어났던 이 사고가 생명과 출산조차도 기술의 전략의 일부가 아닌가라는 어떤 테크노피아의 어떤 그런 거에 생각 일부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정과 관계 대신에 유전자의 임무를 완수하는 도구가 이제 출산의 어떤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편집증인 자기 보존과 문명수의 메시아적인 어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주의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임무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보도가 되자 이제 미국 사회에서 약간 아는 반향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생명윤리와 젠더에 대한 어떤 권리 논리가 이제 계속 격화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계약으로 출산을 하는 요 거래 구조가 이제 전례가 없는 만큼 윤리적인 논리가 계속되고 있으면서 이런 거에 하는 것 같고 우생학과 기술 엘리트주의가 다시 재등장하고 있으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기반을 흔드는 이런 것들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게 옳은 것인가라는 부분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적 권력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적으로 하는 것들이 과연 어떻게까지 판단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도 다시 한 번 더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머스크는 기업가일 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로는 국가의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자원을 다루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문제가 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미국 내에서 기술 권력자들에 대한 법적 권력이라든가 규제 논의가 지금 전혀 없고 특히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의 측근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도지부의 수장이다 보니까 전혀 견제 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대해서 이제 뭔가 1인 초국가 권력에 대한 어떤 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견제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정치적 파장이 많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방적인 상식과는 조금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생명 관리나 공공성 파괴에 있어서는 일단 비판을 피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